오늘은 백태가 두꺼우면서 혀가 아픈 분의 혀 사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에는 혀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혀를 좀 자세히 진찰하는데요. 일반적인 한의원에 가셨더라도 진맥을 본 다음에 혀를 한번 쭉 내보세요 해서 혀를 한의사들이 진찰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의 몸 상태가 맥으로도 드러나지만 혀로도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혀가 아파서 오신 분도 마찬가지세요. 다 똑같이 혀가 아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혀의 모습은 환자마다 다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혀의 모습을 보고 이 환자분이 왜 혀가 아파지게 됐는지, 또 몸에 어디가 안 좋은지를 알아내서 진맥 결과나 체질까지 고려해서 이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사진을 보시면요, 좀 특징적인 게 눈에 딱 보이시죠? 가운데 백태가 굉장히 심하세요. 이렇게 백태가 굉장히 두껍고, 또 백태가 노랗게 변하는 이렇게 황태도 있으신 거죠. 백태가 생기는 이유는 기가 허해서 생기는 기허증, 그리고 기가 순환이 잘 안 될 때 생기는 기체증, 이럴 때 생기는 건데요. 이분은 굉장히 지금 혀의 백태가 두꺼우신 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의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이 백태가 혀 전체에 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시죠? 이 옆부분은 또 백태가 싹 없으세요. 이렇게 혀의 백태가 한 부분에만 있고 다른 쪽은 이렇게 벗겨지는 현상이 지도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도설이 지금 현재 있으신 상태세요. 지도설이 나타나면 몸에 면역의 균형이 깨졌구나, 면역력이 떨어지시거나 체력이 많이 떨어져 계시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조금 깊숙이 들어가면요, 혀의 백태가 벗겨지되 혀의 어느 부분이 벗겨지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혀 가장자리가 싹 벗겨졌잖아요. 그죠? 신기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혀 끝부분을 심장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혀 가장자리는 간에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분은 간과 심장에 해당하는 부위에 백태가 모두 사라지신 거예요. 자,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의학에서 간과 심장은 정서적인 문제, 스트레스의 문제를 담고 있는 장부예요. 그래서 혀 가장자리와 혀 끝에 이렇게 백태가 모두 없어지셨다는 걸 보면은 이분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으시구나라는 걸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향부자라든지 시호, 지실, 지각 이런 것처럼 몸에 쌓인 이게 맺힌 기운을 풀어주는 그런 약재를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백태를 보면 혀 가운데 이제 백태가 남으신 거죠. 이 혀 가운데는 위장에 해당하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특별히 위장이 많이 안 좋으시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혀에 세로 갈라짐, 이렇게 갈라짐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세로 갈라짐이 있으시면 위 식도가 안 좋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에서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것이요, 이렇게 가로로 또 혀 갈라짐이 있으시죠? 자, 이렇게 혀에 이렇게 가로 갈라짐이 있으신 분들은 화병, 신경성 위염 이런 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만약에 혀가 아파서 오셨는데 이런 모습이었다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화병, 그걸로 인한 이제 기울증, 기허증, 기체증, 위식도, 소화기 문제 이런 치료를 통해서 혀가 아픈 병, 구강자결감 증후군을 치료해야겠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같은 병이라고 해도 혀에 나타나는 모습에 따라서 병이 온 이유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진찰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이 혀를 진찰하는 방법은 꼭 혀가 아파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몸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 혀를 보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알아낼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되니까요.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이 혀 진찰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대전 강남한의원 우소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